지난달 말 추가로 불러 조사했는데 아버지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건네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 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 8천여만 원이라고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밤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 경북 북동 산지에도 1cm 안팎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9.9도입니다.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라디오 전국 일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승돌입니다. 애기 똥풀, 꽃다지, 금강초롱, 도깨비 바늘, 달맞이꽃, 참나리, 괭이 밥풀, 금낭화, 좁쌀 냉이풀, 너도 바람꽃, 쑥부쟁이. 어떻습니까? 꽃도 지고 풀도 눕는 이 계절에 갑자기 고운 식물 이름을 몇 가지 대니까 금세 마음이 포근해지지 않나요? 최근 국립생태원에서 인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 식물 이름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우리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이름을 한번 읊어보고 싶었습니다. 겨울에 들어선 마당이라 한동안 꽃 이름, 식물 이름을 말할 기회는 좋겠지만 언젠가 날 풀리는 봄이 되면 또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겠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런 나태주 시인의 시구처럼 오늘도 가까이 있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먼저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꽃은 겨울에 핍니다. 그래서 꽃 이름에도 겨울 동자가 들어가죠. 꽃잎은 주로 붉은색인데 간혹 흰색 꽃잎을 피우기도 한답니다. 김유정의 단편 소설 중에도 이 꽃이 제목인 작품이 있고요. 얼마 전에 종영된 KBS 드라마 중에도 이 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갑자기 동백이랑 황용식 그리고 필구가 보고 싶은데 이거 틀릴 수도 있다고 내는 문제입니까? 예, 다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하루의 긴장을 잠시 늦추자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무나 꽃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유료 문자 샵 9730입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죠.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고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육부가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나온 상황이었긴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이제 유은혜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네. 학종과 이 논술 위주 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지역 시내 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2023학년도까지 이 수능 위주 그 정시 전형 비율을 40% 이상 반영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대학 명칭은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요 대학이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정시 모집으로 한 45% 이상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대학별로 정시 비중을 대체로 40% 정도까지 높이게 되면 16개 대학 정시 선발 인원이 한 5,625명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부 한 24,000여 명 정도 정시로 뽑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이제 치르게 되는 2024학년도 그 대입부터는 그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학종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을 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수상 경력, 독서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입시에 반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를 한다고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2020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농어촌 학생 같은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도 10% 이상 의무화하는 걸 법제화하고 또 지역 균형 선발 10% 이상 선발을 하되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또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학부모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당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점차 이제 추세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예. 올해부터 아마 이제 이렇게 좀 올리라고 네. 이렇게 좀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겨울철 석탄 발전소 셧다운제를 또 실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가 겨울철 그 전력 수급 및 석탄 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해서 확정을 좀 한 거고요. 네.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 사이에 이걸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을 하고 석탄 발전소 최소 8개에서 최대 15기까지 가동 정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후 석탄 발전소 2기하고 예방 정비 들어가는 거 1기 내지 5기, 추가 정지 5기 내지 8기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발전소 가동을 중지할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해당 사업자들하고 협의 통해서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올 겨울에 지금 이제 석탄 발전 가동 정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전력 수요를 대략 8,860만 킬로와트 지금 내외로 좀 보고 있고요. 혹한기에는 한 9,180만 킬로와트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찌됐건 피크 시기 공급 능력은 역대 최대 규모 한 1억 385만 킬로와트 정도 유지를 해서 네. 예비 전력도 한 1,520만 킬로와트 정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서 농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이제 확정을 한 내용이고요. 이제까지 협상한 것 자체도 다 이렇게 뒤엎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이제 여러 그 국제 관계, 이 경제 관련한 협상에서 더 이상 우리 정부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네. 이걸 이제 농민단체 쪽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이다라고 지금 규정을 짓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반발이 상당합니다. 성명서도 계속 발표하고 있고 전망 농성 벌이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농민단체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포기하게 되면 정권 퇴진 투쟁까지 벌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30일에
이 서울에서 이 좀 대규모 좀 민중대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거기에 이 농민단체들도 대거 지금 참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캄코시티 사태 주범이 국내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캄코시티 사태가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파산과 관련이 있는 일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놈펜에 있는 부지 한 70헥탈 정도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대규모 건설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에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거액을 투자를 한 겁니다. 2005년에 이 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한 1,121억 원 정도, 네. 펀드 투자도 한 539억 원 정도, 국내 시행사도 또 이 관련해서 대출한 709억 원 정도. 그래서 모두 한 2,300여억 원 정도 이렇게 대출을 해줬는데 이 사업이 중도에서 이게 중단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이제 파산으로 연결이 좀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5천만 원 미만 그 예금자들은 다 이제 그 예금을 돌려받았습니다만 네. 5천만 원 초과한 예금자,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 투자자 같은 이제 피해자가 대량 발생한 거예요. 네네. 모두 3만 8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피해액도 한 6,200여억 원 정도에 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업 시행사 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를 이제 송환하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채권 회수에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해요.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저축은행 파산 관제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확보 차원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패소한 악재가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지 부동산 자산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동안 이제 그쪽에 땅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금 보존이 돼 있는 건지, 그래서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그 갈 길이 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런 그 국면입니다. 예. 충남 태안에서는 초대형 가오리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좋은 소식이라 그래야 될지 나쁜 소식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오리 큰 게 잡히면 좋은 소식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그렇긴 한데요. 예. 무게가 한 200kg 이상 나가는 그런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것도 같네요. 그렇죠. 그 남태평양 뭐 이렇게 해저 이런 그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가끔 등장하는 그런 종류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태안 앞바다에서 한 7마리 정도가 이제 연이어 포획이 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지구 온난화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 남태평양 지역에 살던 이제 녀석들이 이제 북상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잡히고는 있는데 이게 또 가격은 또 별로 안 나간다 그래요. 한 뭐 8만 원 정도? 크기만 크지. 예, 크기만 크지 이게 맛이 좀 떨어진답니다. 예, 이게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좀 그렇다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게 뭐 연달아서 잡히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감당이 안 되고 맛은 별로 없고 이게 괴물이군요. 게다가 이거 지구온난화에 예. 그런데 뭐 한국인들이 워낙 머리가 좋아서 음식 관련해서는 또 이거 조리하는 방법을 또 개발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미삼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네요. 대구시에서 개최가 된다고요? 네. 이게 이제 이미 개최를 한 건데요. 네. 이번에 그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을 더 끌고 있는 거고요. 이 미삼이 뭐냐면 인삼 작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미나리 앤 삼겹살을 합쳐서 미삼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봄철에 미나리를 이제 많이 생산해서 이제 그쪽에서 출하를 하는데 이 출하가 짧다 보니까 이 판로 확보에 상당히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를 이제 기획을 이제 했다는 거고. 네. 대구 농특산물 유통회사하고 대구 경북 양돈 농협 뭐 이런 쪽이 대구시하고 함께 이제 주최를 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네. 지난 3월에 이걸 열어가지고 나흘 동안 15만 명이나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내년도에는 아예 두류 야구장으로 행사장을 변경을 하고 행사 기간도 5일로 늘리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인기 있는 그런 그 축제로 이게 아마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미삼 페스티벌까지 소식 들었습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예,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퀴즈 문제 잘 풀어주고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자가 또 속속 오고 있고요. 꽃 필 무렵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끝나서 사는 낙이 없네요. 이렇게 또 차명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방송 안 할 땐 또 어떻게 사셨어요? 뭐 방법이 다 있겠죠. 예, 뭐 다시 보기 하셔도 되겠고요. 예, 전 프리지아 꽃을 제일 좋아해요.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선물한답니다. 남편이 안 사주니까, 남편이 사준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안 사주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에게 선물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저희 아내도 프리지아 꽃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오늘 사들고 가야 되나 모르겠네요. 3077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고요. 최승돈 가수님이 오늘 특별방송 하시네요. 특별방송 아니고 그냥 정규방송인데 제가 오늘 내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심심하면 최승돈의 말리포사랑 유튜브로 보고 듣습니다. 평소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프로에선 불러드릴 수가 없고 파이팅 최승돈 이렇게 외쳐주신 1814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이 너무 고요해서 라디오를 들어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반갑습니다. 이분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예, 제가 워낙에 이제 중계하는 사람인데 저는 꽃을 좋아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꽃을 다 아신다고요?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대본 보고 처음 하는 게 대부분인데 예, 굉장히 반가워하셨습니다. 예, 요 사이에는 제라늄이 활짝 펴서 뭐 겨울인데도 집안에 봄이 온 듯하다. 예,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6273님. 제라늄 향이 굉장히 독특하죠. 저도 어릴 때 집에 키웠던 적이 있는데 예, 그게 또 기억이 나는군요. 자,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이 꽃은 겨울에 핍니다. 꽃 이름도 겨울 동자가 들어가죠. 꽃잎은 주로 붉은색인데 간혹 흰색 꽃잎을 피우기도 한답니다. 김유정의 단편 소설 중에도 이 꽃이 제목인 작품이 있고요. 얼마 전 종영이 된 KBS 드라마 중에도 이 꽃 필 무렵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무나 꽃 얘기 함께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무료로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KBS 1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역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원으로 가죠. 정아람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예, 경남 지역 유일의 시민 천문대 김해 천문대에 다녀오셨어요? 네, 도시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도심의 불빛에 가려져서 이 별 하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어두운 하늘 속에 감춰져 있는 또 육안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무수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주의 일부에서 살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곳, 이 멋진 별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김해 천문대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냥은 안 보여도 이 천문대에 가면 별을 볼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예,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빛나는 별을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가족들도 많이 왔지만 뭐 친구나 연인들끼리 또 별자리에 관심이 많아서 또는 지나가던 길에 이곳에 천문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해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천문대 입구까지 와서 그곳에서 약 20분 정도 산책로를 따라 올라오면 김해 천문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올라가는 산책로를 따라서 옛 가야의 천문과 관련된 문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표지판으로 세워져 있어서 이 가는 길이 심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것이라서 날씨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찾아간 날은 다행히도 천체 관측을 할 수 있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생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먼저 하늘 보시면서 가을철의 페가수스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레이저 포인트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여기 하나, 둘, 셋, 4개 보이시죠? 와, 여긴 더 선명하게 잘 보인다. 많다. 진짜네. 별의 색깔이 다른지 몰랐는데 또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별의 온도가 낮으면 이제 빨간색을 띠고 별이 온도가 높으면 또 푸른 빛을 띠면서 이제 빨리 죽는 그런 것도 배워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했고 약간 기다리는데 기분이
어릴 때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어서 지금 볼 때는 하나하나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데 저걸로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신기해서 좋았었어요. 원래 그냥 봤을 때는 하나밖에 안 보여서 그랬는데 저거 천체만 안경으로 보니까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보여서 신기했어요. 별들과 별의 색깔, 성단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여름에는 다른 목성이나 토성 저희가 알 수 있는 행성들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하기에 그거를 보러 또 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반응이 구체적이고 아주 뜨겁습니다. 저도 한번 직접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나요? 네, 이 프로그램은 맑은 날 야간에 관측실에서 진행되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인데요. 제1관측실, 제2관측실, 그리고 보조관측실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망원경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해천문대에서 진행되는 일반 프로그램들은 다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측 프로그램은 예약을 할 수가 없고요. 당일이 돼서야 관측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하늘이 맑다고 해도 모든 시간대에 관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번 관측 시간 10분 전에 이 관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고 개설되는데요. 조금 전까지는 관측이 가능했다가도 구름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미리 날씨를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관측을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달, 행성, 별, 성단, 성운처럼 그날 또 잘 보일 수 있는 관측 대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이 천문대 직원들이 별자리의 위치에 맞춰둔 망원경을 통해서 다양한 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밤하늘에 레이저 포인트를 쏴서 별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날 볼 수 있는 별자리, 성단들을 잘 설명해주면서 시작됩니다. 맨눈으로 그냥 볼 때는 안 보이던 곳에 별들이 가득 있어서 신기하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별을 한가득 뿌려놓은 것처럼 밤하늘에 별들이 빽빽한 모습을 보면서 별이 쏟아질 것 같다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망원경으로 보이는 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우와, 오 이런 감탄사가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별을 관측할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이게 허탕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발걸음을 했으면 하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네, 항상 맑은 하늘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흐린 날에는 가상별자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별자리 프로그램은 천체투영실에서 진행되는 별자리 해설 프로그램인데요. 별자리 해설사가 직접 계절별 별자리를 찾는 방법과 별자리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이 가상별자리 체험을 체험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가을철 별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해천문대 손진호 주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냥 책으로만 봤던 걸 위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잘 이해도 되고 좋았습니다.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별자리 위치 그런 거 같은 거 조금 더 알게 됐어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제 가을에 볼 수 있는 별자리, 기본 별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제 북극성에 대해서 위치나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이제 아이들과 한번 관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현재 가을철 별자리와 겨울철 별이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해당하는 페가수스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 그리고 페르세우스 자리, 카시오페이아 이런 가을철 별자리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주요 성단들을 주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 이중성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티 성단, 그다음에 또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구상 성단까지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네, 천문대 설립 목적은 이제 천문과학에 대한 대중화를 이제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이제 우주에 대한 신비를 체감을 하시고 또 느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좋아도 나빠도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날씨 좋을 때 가서 천체 관측하고 내려오면 아주 좋겠네요. 네, 이 천문대가 있는 분성산 정상에서 보는 김해의 야경도 아주 멋져서 함께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마다 한 번씩 들려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는 김해 천문대에서 가족들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예, 창원의 정아람 리포터.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충주로 가겠습니다. 충주의 최시윤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충주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기온 11도로 하늘도 맑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충주의 탄금호에서 이번 주말에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탄금호는 조정대회도 열리고 여러 드라마나 예능에 소개됐을 정도로 절경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곳에서 오는 30일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달밤 피크닉인데요. 해가 지는 저녁부터 밤까지 걷는다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요. 4시 30분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는 걷기 축제가 이뤄지고요. 저녁 7시부터 밤 10시 반까지는 공연과 포토존 또 먹거리 부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저녁에 밤에 걸으면서 즐기는 축제인데 어떤 코스를 걷습니까? 네, 일단 중앙탑 앞에서 시작을 해서요. 중원체육공원에 새로 만들어진 데크 산책길을 거니면서 중원체육공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철새 조망대부터 마리나센터, 포토존을 돌면서 탄금호 무지개길로 향하고요. 다시 탄금호 무지개길에서 중앙탑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제 마련 계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충주시 체험관광센터 이지수 담당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행사는 크게 달밤 걷기, 달밤 공연, 달밤 체험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중원체육공원에 데크 산책길을 조성했어요. 아름다운 탄금 호반길을 둘러볼 수 있고 또 야경으로 탄금호 무지개길을 조성해놨는데 그쪽을 한번 걸을 수 있는 시간 그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데크 산책길은 아주 가까이에서 탄금 호반을 둘러볼 수 있어요. 탄금호 무지개길은 드라마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 조명들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무지갯빛깔로 조명이 바뀝니다. 일몰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켜지고 이제 꺼지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사진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 포토존이 이번에 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아주 커다란 달 조형물을 2개 준비해놨고 또 조명을 쏴서 사람들의 실루엣으로 만든 그림자 포토존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충주에선 처음 보시는 그런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험 부스는 총 3가지입니다. 일단 먹거리 부스가 있어요. 또 네온 사인 포토존 부스에서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그 옆에는 타로점 부스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내년도에는 나의 운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궁금증을 좀 채워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걷기 행사를 하면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뭐 타로도 보고 굉장히 이제 할 게 많습니다. 네, 또 공연도 준비돼 있는데요. 걷기 행사 도착지인 중앙탑 사적공원 특설 무대에서 오후 7시부터 공연이 시작합니다. 독특한 음색의 감성 발라드 장재인과 다양한 OST와 대학가 공연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R&B 가수 먼데이키즈가 출연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해서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예, 축제가 당장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럼 내일 모레인데 네. 기대하고 가면 되는 거죠? 네, 사실 탄금호는 탁 트인 호수와 주변 산 이런 풍경이 아름다워서 낮에 자전거를 타거나 그냥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또 밤에도 야경이 훌륭합니다. 특히 무지개길이라고 중계도로에 무지갯빛 조명을 설치해 놨는데요. 옆에 잔잔한 호수와 함께 형형색색의 조명이 어우러져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기에 좋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중앙탑도 밤에 보면 더 멋있는데요. 산책만 하기에도 좋은 탄금호, 이번 주말 놀러와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탄금호를 찾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혼자서 산책하러 자주 오는 편이에요. 타로 부스를 이제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운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먼데이키즈 제가 정말 노래방에서 무조건 부르는 노래 중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오신다니까 꼭 와야겠어요. 탄금호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고 주변에 박물관이나 의상대여소 체험할 수 있는 곳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날씨 좋은 날 친구들이랑 와서 공원에 돗자리 펴놓고 같이 떠들면서 노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운동을 자주 못하는데 걷기 축제라고 해서 2시간가량의 운동도 되는 점도 너무 좋고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달 조명 포토존이 기대가 됩니다. 탄금호는 즐길 거리도 많고 무엇보다 무지개 다리가 있는데 확 트여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도 많이 찍고 무엇보다 이런 탄금호를 즐길 수 있게 많이 만들어놨다는 게 되게 의미 있고 시간이 즐거웠어요. 가면 좋죠. 왜냐면은 볼거리 자체가 규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걷기 행사만 하지도 않고 걷다가 다른 거 볼 것도 많을 것 같고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예, 사전 신청해야 됩니까?
네, 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축제를 즐길 수는 있지만요. 사전 신청을 하면 특별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네. 체험관광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현재 800명 정도의 신청자가 모여 있습니다. 사실 신청이 거의 다 찼지만 신청을 해놓고 못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예비 신청자들에게 기회가 가니까요. 지금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예비 신청이라도 하면 되겠습니다. 충주 체험관광센터 043-845-0245로 전화해서 신청도 하고 또 특별한 선물도 받길 바랍니다. 예,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특별한 선물인데 이게 네. 특별한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네, 25,000원 상당의 감상 버스투어 이용권과 예. 화장품 등 경품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탕금호를 걸으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흥겨운 공연도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을 텐데요. 비록 요즘 날씨가 조금 춥지만 이번 주말 탕금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예, 충주의 최시윤 리포터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꽃은 겨울에도 핍니다. 그래서 꽃 이름에도 겨울 동자가 들어가죠. 꽃잎은 주로 붉은색인데 간혹 흰색 꽃잎을 피우기도 한답니다. 김유정의 단편 소설 중에도 이 꽃이 제목인 작품이 있고 얼마 전 종영된 KBS 드라마 중에도 이 꽃 필 무렵이란 드라마가 있었죠. 야, 오늘 정답이 안 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정답과 함께 여러분 좋아하는 나무나 꽃 얘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776님 고향이 고창이라 올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선운사에 다녀왔는데 빨간 이 꽃이 참 예뻤습니다. 이것도 좋은 힌트입니다. 예, 좋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힌트가 되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8776님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4207님 여수 오동도와 제주도 위미 굴락지가 이 꽃으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야, 이건 힌트가 계속 오네요. 눈이 온 후에 꽃에 쌓인 눈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시각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묘사입니다. 0102님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네요. 전 아주 작은 커피나무를 2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5살 그리고 16개월 된 형제 아이들과 함께요. 커피나무의 꽃이 언제 피려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너무 작고 여리지만 꿋꿋하게 잘 크고 있다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면 합니다. 0102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커피 쿠폰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3847님 저는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맡으면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학교 가는 산길에도 피어 있었고 여름낮에 문 열어놓고 낮잠을 자면 뒷산 아카시아 꽃 향기가 바람 타고 날아와서 코끝에서 맴돌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 걱정 없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저랑 비슷한 동네 사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8651님 오늘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 이 꽃의 씨앗으로 공기놀이를 한답니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꽃, 이 문제 속에 이 답에 해당하는 이걸로 공기놀이가 되나 보죠? 예. 이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예. 새로 참여해 주신, 처음으로 참여해 주신 8651님께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340님 결혼기념일과 생일기념으로 매년 아내에게 장미꽃 100송이를 선물합니다. 예. 이거 저희 아내가 들으면 또 요구할 텐데. 벌써 내년이면 결혼 50주년. 오랫동안. 예.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내년에 결혼 50주년 금혼식이 되신다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예. 자, 그리고 6192님 전북 선운사에 이 꽃이 유명하고 꽃이 떨어지는 것을 사랑하는 님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다고 6192님께서 힌트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모바일 커피 쿠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유료 문자 샵 9730 보내주시고 무료로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KBS 콩 앱과 KBS 1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6분 이제 됐습니다. 날씨 정보 그리고 교통 상황 그리고 간추린 뉴스를 듣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계속해서 이어가죠. 기상청의 윤지수 씨. 네, 지금 대설특보가 일부 풀리긴 했지만 강원도 북부 산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남아 있고요. 전라남도의 거문도, 초도,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 또 우리나라 많은 해역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다소 불 텐데 해안 지역과 제주도 지방 바람이 오늘까지는 다소 강하게 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이 동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원 영동 지방과 경상도 지역은 오늘 밤까지는 비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고 산간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이 미시령에 30.1cm나 쌓여 있고
있고 진부령은 한때 13.1cm가량 쌓였다가 지금은 적설 12.5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도 북부 산간 지역 5에서 10cm 정도 앞으로도 다소 많은 눈이 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쪽 지역의 비나 눈은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다시 한번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북도 북부 동해안 지역 비나 눈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지역은 지금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토요일은 흐려지고 일요일은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다소 오른 듯합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모레까지는 일교차 큰 날씨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대전 영하 1도를 비롯해 전국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부산 지역은 내일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9.5도, 습도 43%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낮 시간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비로 노후 지분기점부터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시흥에서 송내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 꾸준히 많고요. 이후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토평에서 강일 사이로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해대교 부근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송악 일대로 7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때문에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이화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뒤로 장안교부터 정체입니다. 그 밖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당대로가 국민은행에서 국회 의사당역 방면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 만큼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어젯밤 단식 농성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의식을 회복한 가운데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은 청와대 앞에서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관련 합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당을 향해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오늘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선거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활비 일부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도움으로 11억 원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는 등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주택거래 500여 건이 관계 당국의 합동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서울 맹학교 학부모회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 소음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행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콩 시위대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홍콩 이공대에서 시위자 대부분이 떠난 가운데 오늘 홍콩 경찰이 이공대 내로 진입해 잔류 시위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달 일본의 대한 맥주 수출이 0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얘기까지 짚어봅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 아나운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광주 소식인데, 준비해 주신 이 소식이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농아인 그리고 수화 통역사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소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우리 최 아나운서님은 수화를 아시나요? 수어를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노래 가사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한 곡 정도 뭐 공연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상당히 노래 한 곡 정도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예. 예. 이처럼 그 수어라고 하죠. 정확히는. 예, 요즘은요. 예. 그 수어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고도의 중증 청각 장애인 분들을 이제 통칭해서 농아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에게는 제1 언어로 사용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수단인데요. 그렇죠. 예. 광주에는 그 농아인 분들이 1천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어가 필요한 분들이 1천여 명 정도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감기가 잠시만. 예. 예. 이분들에게 그 2014년부터 이제 그 수어 통역사들을 광주에 원래 5군데에서 나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네. 2014년도부터 한 곳에 집중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어 통역 센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이 수어 통역사들과 농아인들 간의 갈등으로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왜 문을 닫아야 되냐면 한국농아인협회가 광주 지부가 이제 지난 10월 이제 센터 폐쇄 절차를 밟기에 이르렀는데요. 네. 여기에는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오던 양측의 갈등이 결국 심화되면서 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갈등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갈등이 생겼을까요? 수화 통역사와 농아인들의 갈등, 그리고 또 지금 뭐 농아인 협회가 지금 또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농아인 협회 측이 이제 수어 통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광주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통역사들에 따르면 농아인 협회 측이 농아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통역사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서비스를 그 타인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간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공고도 내지 않고 특정인이 갑자기 채용되면서 또 직원들의 통역사들의 반발을 하고요. 네. 예, 결정적으로는 지난해 센터 고위 간부가 그 성범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예, 그래서 그 당시 피해자 역시도 농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가해자가 이제 그 피해자의 그 통역을 하지 말라고 통역사들에게 지시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것이 통역사들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제 통역사들과 농아인들의 갈등이라기보다는 통역사들이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거, 이제 이 외의 일에 이제 동원이 되기도 했고 또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노조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발이 빚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농아인협회 쪽에서 이거를 이제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정리십니다. 예. 자, 광주시나 지자체에서 무슨 또 입장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광주시에서도 아무래도 이 센터가 계속 유지되어야 또 이게 장애인 복지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현재 양측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생각이 전혀 지금 아직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던 가운데 좀 지난주에는 또 다시 이제 통역사들 노조가 이제 자신들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하는 시의원에 대해서 항의 집회를 여는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시의원이 통역사들이 뭐 제대로 이제 파업이나 하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인간이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1년간 2차례밖에 파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의원이 일주일 만에 6년치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무리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거는 농아인협회와 이제 통역사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자체, 뭐 광주시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분들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어떤 또 발언을 통해서 노조를 비하했다 하고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좀 문제가 더 되는 이런 이제 양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작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되신 이제 농아인들께서는 어떤 목소리를 지금 내고 계실까요? 그 올해 초에 이런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이제 계속되면서 그 일부 농아인들은 이제 서명을 받아서 이제 광주시 측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협회 측에서 이런 또 서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불편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제 뭐 폐쇄해달라는 주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이 주장 외에는 아직 특별하게 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향후에 센터 폐쇄가 가시화되면은 아무래도 불편이 지금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아직 예. 다른 이제 통역 센터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어 통역하시는 거를 저희가 이제 뭐 TV에서 이제 조그만 화면으로는 이제 여러 번 보고 그렇습니다만은 농아인들께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그렇죠. 예, 제공받아야 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재판을 받으러 간다거나 이제 보증자 받으러 간다거나 그럴 때도 대동해서 이렇게 절대적이네요. 예. 이용섭 광주시장이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정확히는 어제 그 시청 회의실에서 간부 회의를 통해서 그 최근에 농아인협회가 운영하는 수어통역센터가 갈등을 빚고 있어 폐쇄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 부서에 그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 그리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고요. 예. 본질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네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이 됐습니다. 예. 네네네. 더 추워지기 전에 여기저기 좀 다녀야겠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석관동에 있는 의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조선 왕릉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정릉처럼.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의릉을 다뤄보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가 조금 이제 특별한 내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예, 사실 선정릉은 요즘 이제 뭐 유동 인구도 많고 그래서 잘 아는데 의릉은 뭐 그런 릉이 있나 보다 하는 정도밖에 잘 모르거든요. 예. 네네네. 예, 어떤 특별한 내력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의릉의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조선 왕릉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왕의 무덤, 왕비의 무덤, 그리고 이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모두 가리켜서 이제 왕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중에 이제 의릉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 함께 있는 무덤입니다. 바로 주인공이 조선시대 20대 임금인 경종, 그리고 그 계비인 선의왕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종이라고 하면 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숙종과 희빈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왕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훨씬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아슬아슬한 정치 격변 속에서 34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결국 제4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런 무덤이 이제 바로 이제 의릉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예. 네, 그리고 이제 선의왕후는 경종이 죽은 지 6년이 되는 해인 26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난 왕비로 두 분이 이제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릉이 이 경종과 이 선의왕후의 예, 무덤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의릉에 가면은 이 보통 보는 왕릉하고 무덤의 배치가 조금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왕과 왕비의 무덤인 경우는 합장릉인 경우는 그냥 봉분이 하나. 네. 아니면 이제 보통 왕비와 왕이 같이 있으면은 서로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제 무덤이 배치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위쪽에는 그 경종의 무덤,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선의왕후의 무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왕릉 답사를 자주 해보시지 않은 분은 굉장히 독특하다. 특히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늘 이제 그 뒤에 둘러싸고 있는 곡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그것이 없어서 보통은 숨겨져 있는 호랑이와 양의 조각도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릉은 정면에서 답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옆에서 볼 때 그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죠. 예. 그 굉장히 특별한 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게 의령의 특별한 점은 아니라는 건데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뭐 특별하다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건데 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런 무덤 양식이 동원 상하릉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여주에 가면은 그 세종대왕릉 무덤 말고 또 영릉이라고 부르는 효종과 인선왕후의 무덤이 있어요. 예. 이 무덤 역시 이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은 좀 낯설기는 하지만 특별한 무덤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히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특별함은 의릉 앞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멋지다고 불렀던 연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릉 앞에 연못이 있었다고요? 네네네. 지금은 없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언뜻 생각하면은 이상하다. 왜 왕릉 앞에 연못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답사를 가시면 그 연못을 볼 수가 없고 그 자리에는 홍살문이 있습니다. 홍살문이요? 그 입구에 네, 이렇게 솟아 있는 그냥 문이죠. 그러니까 뭐 좌우에 담은 없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기 무덤이 예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게 그런 곳에 설치하는 문이군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원래 홍살문이 있는 데다가 연못을 만들고 그래서 무덤이 망가졌다가 다시 최근에 원래 모습을 찾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연못이 이제 원래 이제 릉 앞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그렇죠. 저는 헷갈리네. 연못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연못이 있었고 그러다가 또 뭐 지금은 또 없고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이 의릉 자리에 중앙정보부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또 현대사로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앙정보부라고 하면은 남산을 먼저 떠올리는데 1961년에 중앙정보부가 생겼을 때 원래 이제 청사를 지은 곳은 바로 여기 의릉 자리에 청사를 짓게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접근하는 동네가 이제 이문동이기 때문에 이문동 또는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석관동이기 때문에 석관동 이렇게 해서 이문동 청사나 석관동 청사로 불렀던 곳이고요. 의릉을 포함해서 13만 평 일대를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중앙정보부 사람들 또는 그와 함께 들어가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중앙정보부 하면은 남산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앙정보부가 처음에는 무슨 어떤 정보기관으로 이제 성립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정치 공작, 대공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의 중심부, 특히 이제 청와대하고 연결고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석관동, 이문동 청사가 조금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남산에다가 건물을 하나 둘씩 짓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예장동 청사인 남산의 중앙정보부가 훨씬 더 유명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남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중앙정보부를 가리키게 되는 게 돼버렸죠. 그럼 그때 연못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문동 또는 석관동 청사라고 불렀던 의릉 옆이 중앙정보부의 본청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본 건물 다른 건물들이 남산 예장동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의릉 쪽은 일반인들이 많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동네 분들만 알고 계셨고 남산은 늘 서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두려워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 하면은 남산이라는 말이 먼저 생각이 나게 됐던 겁니다. 지금 가면 뭐 릉도 릉이지만 중앙정보부 그 옛날 건물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릉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면 쪽에 이제 의릉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종과 이제 선의왕후의 무덤을 보고 왼쪽으로 난 조그만 오솔길이 있습니다. 이 오솔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약간은 현대적인 강당 회의실 건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중앙정보부 건물이고요. 특히 이 건물에서는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졌었죠. 바로 1972년 최초의 남북 협상이었던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 강당에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의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조선 왕릉의 모습도 보지만 오늘은 현대사의 어떤 주요 장소로서 볼 수가 있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네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구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동백꽃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도 저희가 커피 쿠폰 당첨자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가 진행을 합니다. 이규환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 때문에요. 내일도 오후 3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